자, 전력용 반도체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디 효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바디 효과가 뭔가면 바디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을 했던 유도했던 threshold 볼테이지에 대한 표현식에 변화가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바디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메탈 게이트 쪽에서 컴펜세이션을 해야 할 음의 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된 양만큼 threshold 볼테이지가 증가돼야 된다 라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식이 첫 번째 항 플랫밴 볼테이지는 변함이 없고 두 번째 항이 디플리션 차지인데 디플리션 차지가 걸어준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이지 이것만큼 디플리션 차지가 늘어나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해할 적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바디죠. 이게 바디. 그래서 이게 바디고 이게 지금 메탈 게이트고 장차 여기다가 우리가 소스를 만들 거죠. 소스를 이게 소스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바디와 소스 사이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바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디에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에 디플리션 되는 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꼭 반드시 여기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야만 이렇게 걸어야만 바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면서 바디와 소스 사이의 양단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기도 해요. 걸렸다 안 걸렸다 동작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회로가 동작을 하니까 소스와 바디 사이에 인가되는 그 역방향 전압의 양에 따라서 바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스레이쇼홀 볼테이지는 계속 변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바디에다가 이런 리버스 바이어스를 건다라는 생각에서 좀 뛰어넘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기 소스와 바디 사이에 이 양단에 리버스 바이어스가 다이내믹하게 걸려요. 회로가 동작을 하다 보면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 모스 시스템의 threshold 볼테이지가 다이내믹하게 바뀐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옳은 생각입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합니까? NMOS 가지고. 여기를 접지시키고 여기를 VDD에 연결을 하고 여기를 출력 Vout으로 쓰고 여기를 인풋으로 쓰고 Vin으로 쓰고 그 다음에 NMOS 가지고 액티브 로드를 만들려면은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붙들어 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NMOS 인버터를 구현을 한 겁니다. 동작을 한번 보면 정말 이게 인버터 역할을 하는지 보려면 한번 봅시다. 이게 T1이라 그러고 T2라 그러면은 T2 트랜지스터를 먼저 보세요. 게이트하고 지금 드레인을 묶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묶었죠? 묶었으니까 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로예요. 그죠? 그러면은 VGS 빼기 VDS가 제로일 거고 그러면 VDS는 VGS예요. 그죠? 그러면 우측의 VGS에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에다가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빼주게 되면은 VDS 뭐 크기 비교를 할 적에 누가 더 커요? VDS가 더 크죠. 그죠? 우리가 아직 모스펫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이어서 공부를 할 텐데 전자유래에서 배운 그 지식에 따르면 만약에 드레인에 걸어준 전압이 VGS 빼기 VT보다 크면 이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동작을 한다고 배웠어요? 트랜지스터가 핀치오프가 된다 그러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됐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의 출력 특성 곡선 드레인 커런트를 VDS에 대해서 그렸을 적에 커브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나오는데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구간이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중에 한 달 뒤에 상상히 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구간을 우리가 리니어 영역이라고 불러요. 리니어 영역. 왜 리니어예요? 드레인 커런트와 드레인 전압 사이의 관계가 직선의 관계식이죠. 직선의. 그래서 여기를 리니어 영역이라고 불러요. 리니어한 관계니까. 한편 여기는 드레인 커런트가 세츄레이션 되죠. 포화되죠. 그래서 여기를 포화 영역이라고 불러요. 포화 영역. 혹은 커런트가 포화되는 그 물리적 메커니즘이 채널이 핀치오프가 됐기 때문에 핀치오프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상세히 배울 겁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VDS가 VGS보다 크게 되면 요 경계점이 되는 요 영역이 요 경계점이 VDS와 VGS 빼기 VT가 같아지는 경계점인데 이 경계점보다 오른쪽 VDS가 VGS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는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커런트가 포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VDS가 변하더라도 항상 콘스탄트한 커런트를 흘려줘요. 따라서 이 T2라는 트랜지스터는 마치 콘스탄트 커런트 소스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핀치오프가 되도록 해서 동작시키는 방식의 부하 저항을 우리가 액티브 로드라 그럽니다. 마치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항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죠? 그걸 액티브 로드 방식으로 저항을 구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에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고 출력 전압은 여기 지금 온 상태에 있으니까 VDD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 출력에 하이가 나옵니다. 로우가 들어와서 하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이가 들어오게 되면 하이 볼테이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채널이 만들어지고 이 T1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니까 출력 전압은 그라운드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로우가 되죠.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하이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로우가 나오고 로우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하이가 나오니까 인버터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만일 우리가 이 T2 트랜지스터의 벌크도 마찬가지고 T1 트랜지스터의 벌크도 마찬가지고 전부 묶어가지고 우리가 다 그라운드를 시켰어요. 이렇게 접지를 시켰어요. 벌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처럼 이 T2 트랜지스터는 바디 효과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디 효과가 나타났다가 뭐 덜 나타났다가 많이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이내믹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T2 트랜지스터의 얘의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모스 트랜지스터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랑 다른 점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턴온 전압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모스 트랜지스터는 턴온이 되는 스레시홀드 전압이 다이내믹하게 변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NMOS 인버터를 세미컨덕터 기판에서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기판이고 이게 T1 트랜지스터예요. 그죠? 그러면 T1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 그죠? T2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 그죠? 뭐 T1의 드레인과 T2의 소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지 말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그래 놓고 이게 뭐예요? 출력 V 아웃이죠. 인풋 전압은 뭐예요? 이거죠. 이게 V 인이죠. 이 트랜지스터가 T1 트랜지스터, T2 트랜지스터죠. 오케이. 인풋 트랜지스터의 이 드라이버 쪽 T1 트랜지스터가 바디가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P형 기판이잖아요. P형 기판에 탭을 하나 달아가지고 얘랑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접지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야 이제 여기 바디가 다 접지가 된 거죠. 그죠? 소스가 T1의 소스도 접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T2 트랜지스터 여기 트랜지스터 볼 것 같으면은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묶여가지고 VDD에 묶여 있어요. 그죠?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묶여가지고 얘가 VDD에 연결돼 있죠.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바디, 이게 지금 이게 바디잖아요. 이게 바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바디는 접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 트랜지스터의 바디도 접지가 되어 있고 이 트랜지스터의 바디도 접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누가 봐도 바디는 접지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이 트랜지스터와 이 트랜지스터의 바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풋 전압에 하이가 들어와요. 하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채널이 열리게 되고 아웃풋 전압은 접지가 되죠. 그래서 로우가 나오죠. 그죠? 로우가 나와요. 낮은 전압이 나와요. 따라서 이 T2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바디 사이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도 접지, 로우 볼테이지, 여기도 접지. 그래서 바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인풋 전압이 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끊어져 버리고, 그죠? 출력 전압이 뭐가 나와요? VDD가 나오죠. VDD가.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하이가 걸리게 되는 거죠. 하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T2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이 T2의 소스 아닙니까? 소스에 뭐 가령 3.3V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소스와 바디 사이에 뭐 걸리는 거예요? 백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이 T2 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스레시홀 볼테이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바디 효과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회로 해석을 할 적에 이 트랜지스터의 스레시홀 볼테이지가 출력 전압의 다시 함수가 되는 거죠. 출력 전압의 함수.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멀테이니어스하게 이게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스 해석이 만만치가 않아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해석에 비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디 효과라는 게 꼭 이렇게 스태틱하게 바디랑 소스 사이에 뭔가 이렇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줘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 소스랑 바디 사이에 다시 선생님이 그랬어요. 여기 소스와 바디 사이에 이렇게 꼭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줘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출력 전압이 하이로 춤추는 관계로 이거와 이거 사이에 전압이 자동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피모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피모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달 내내 엔모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엔모스 디바이스. 엔모스 디바이스는 뭐 이제 잘 알죠? 피연기판에 만들어요. 피연기판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옥사이드 게이트 산화막, 메탈 게이트 만들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인버전 된 전자층을 만들게 되면 비로소 스레시홀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공부했어요. 여기에
인버전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게이트에 걸어줘야 될 전압이 뭐 얼마냐? threshold voltage도 다 표현식을 얻어봤어요. 그죠? 여기서 메탈에 걸어줘야 할 threshold voltage란 뭐냐? 여기에 음이온들, 디플리션 차지들을 전부 컴펜세이션하고, 얘를 전부 컴펜세이션하고,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버전 된 전자층이 생기기 되는 그 찰나에 양해전, 그게 걸어줘야 할 전압이죠. 그죠? 얘들을 전부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숙제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숙제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해본 학생도 있을 텐데, 피모스는 뭐예요? 피모스는 기판을 뭘로 써요? N형 기판을 씁니다. N형 기판에 옥사이드를 얹고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메탈을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3주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강의 어떻게 시작했었죠? 메탈과 옥사이드와 실리콘을 따로 떨어뜨려 놨을 적에, 띄어놨을 적에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 메탈이 포밀 레벨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옥사이드의 밴드 갭은 8 일렉트론 볼트로서 뭐 어피니티가 얼마니까 여기 있을 것이고, 실리콘의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 엣지가 여기 있고 밸런스 밴드 엣지가 여기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N타입 실리콘이니까 포밀 레벨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N타입 실리콘이니까. 이게 EFS, 이게 EFM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하겠어요? 이 세 개의 머티리얼이 얘와 얘가 컨택을 했다. 그때 우리는 이 셔트키 베리어 하이트와 이 셔트키 베리어 하이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 포밀 레벨과 여기 포밀 레벨이 가지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따로 띄어놨을 적에 실리콘의 포밀 레벨이 메탈의 포밀 레벨보다 지금 높으니까 선생님의 이 예제에서는 두 개를 붙들어 매게 되면 밴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치켜들겠죠. 이렇게. 그죠? 그게 서멀 이퀄리브리엄에서의 밴드 다이그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멀 이퀄리브리엄에서 아마도 밴드 다이그램이 이런 모습을 할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뭐죠? 이게 N형 실리콘이에요. N형 실리콘. N형 실리콘이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주로 봐야 돼요? 전자에 대해서 봐야 되죠. 머저리티 캐리어가 전자니까 이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를 벌크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죠?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N0라고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그죠?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를 아마 NS라고 똑같이 부를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서의 이 간격이 여기서의 이 간격보다 넓어졌어요. 넓어졌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계면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보다 작아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MOS의 계면이 디플리션 됐구나. 서피스가 디플리션 됐구나. 계면 상태는 뭐냐? 디플리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플리션. 그죠? 디플리션.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이제 여기 인트린식 레벨일 테고, 그죠? 인트린식 레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밴드가 굽어진 거를 사이라고 정의를 할 텐데, 표면이 계면 상태인데, 계면이 디플리션 상태인데 밴드가 위로 치켜들고 있어요. 기판이 N형일 경우에는 surface potential psi S가 뭐예요? 음수일 때 표면이 디플리션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다 집에서 열심히 한번 천천히 다 해봐야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어떻게 썼어요? 엔모스의 경우에는 게이트에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해요. 그죠? 게이트에다가 다 그리진 않겠어요. 이젠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면 게이트에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 쪽의 에너지를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쪽 포밀 레벨을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해서 적절히 잘 인가를 하게 되면 얘를 끌고 올라가니까 굽어졌던 밴드를 피게 되죠. 피게 돼요. 그때의 계면 상태가 뭘까요? 플랫 밴드가 돼요. 얼마만큼의 전압을 걸면 플랫 밴드가 될 거냐? 역시 메탈의 워크 펑션과 실리콘의 워크 펑션의 디퍼런스만큼을 걸어주게 되면 밴드가 펴질 거예요. 맞죠? 플랫 밴드 컨디션을 얘기할 수가 있고, 게이트에다가 더 음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거를 더 끌고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돼요? 밴드가 이제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계면에서의 전자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보다 증가하죠. 따라서 밴드가 아래로 굽어졌을 적을 피모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엔모스랑 반대죠. 어큐뮬레이션. 한편 게이트에다가 음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여기 포밀 레벨을 붙잡고 더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더 내려가니까 포밀 레벨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더 많이 굽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굽어져가지고 드디어 만약에 이 인트린식 레벨이 여기서 포밀 레벨을 끊게 되면 드디어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위크 인버전이 벌어질 것이고, 더 굽어져가지고 여기 벌크에서 여기 표면에서의 뭐예요? 전공의 농도가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보다도 커지게 되면 비로소 뭐가 될까요? 스레시홀드를 넘어서게 되겠죠.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때 얼마만큼 굽어지면은 피모스에서의 스레시홀드가 될까요? 역시 2배 pb만큼 굽어지면 1배, 2배. 2배 굽어지면은 스레시홀드가 됩니다. 되겠죠? 똑같이 다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계면에서의 계면에서의 전하 분포, 그 다음에 뭡니까? 전개의 세기, 포텐셜 다 계산할 수 있죠.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했던 그 이슈들 다 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피모스의 경우에는 이게 메탈이고 이게 지금 옥사이드고 이게 지금 N-타입 실리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령 디플리션 영역이고 여기가 벌크 영역이고 여기가 디플리션 영역이라 그러면 이 디플리션 영역에는 말 그대로
전자들이 전부 디플리트가 돼서 없고 오로지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펀트들. 지금 N타입 실리콘의 도펀트는 뭐예요? 도너들. 비소들이죠. 비소들. 비소들이 자기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들이 되는 거죠. 비소들이. 양이온들이. 맞아요? 비소들이 양이온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들, 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 전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온 거죠. 메탈과 옥사이드 사이에 계면에 전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면 여기에 비소 6개. 디플리션 차지. 디플리션 차지가 이번에는 뭐예요? 음이온이 아니고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양이온. 그죠? 양이온. 음의 디플리션 차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전자가 아닙니다. 이게 디플리션 차지입니다. QD죠. QD. 그리고 여기에 반대쪽에 양이온이 아니고 음이온이 아니고 양이온이죠. 비소. sorry. 여기에 양의 이온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Q, 이번엔 D죠. 그리고 반대측에 여기에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스트레시홀 볼테이지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을 전부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게이트에 걸어줘야 할 네거티브 전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시홀 볼테이지는 음수겠죠. 일반적으로 PMOS의 경우에 PMOS에 따라서 PMOS의 enhancement 모드의 VT는 일반적으로 음수겠죠. 그리고 스트레시홀 볼테이지를 아마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표현식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은 플랫밴드 볼테이지 더하기 C옥수분의 1의 디플리션 차지 선생님이 NA 대신에 ND를 썼어요. 이제 도너들이 디플리션 차지니까. 그죠? 스트레시홀드 일적에는 밴드가 두 배의 PB만큼 구우니까 이걸 집어넣는 거죠. 됐습니까? 맞아요? 틀렸죠.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왜 마이너스가 될까요? 디플리션 차지가 이제는 플러스니까 얘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거티브 차지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시홀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서피스 포텐셜이 굽어져야 될 것이 2배의 피비인데 어느 쪽으로 두 배를 피비에 굽는 거예요? 위로 치켜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의 피비지. 됐어요? 이게 PMOS의 스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나타내는 식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만약에 바디 효과를 고려하려면 여기다가 백바이어스 걸어주는 만큼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에 플러스 VSB 소스와 바디 사이에 들어가겠죠. 또 만약에 채널 임플란트를 해서 스트레시홀드 볼테이지 컨트롤을 했다? 그럼 채널 임플란트한 QI를 C옥수로 나눈 거. 모스의 SiO2와 실리콘 사이 계면에 여기에 불순물들이 있어가지고 이 불순물들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역시 넣으면 되죠. Q, 인터페이스 차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 다 해주죠. 똑같아요. 이게 PMOS
threshold 볼테지니까 여기다가 VTP 이렇게 쓸까요? VTP.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NMOS와 PMO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뭐 NAND 게이트, 노아 게이트, 뭐 인버터, 오늘 본 인버터 이런 걸 구현을 할 적에 NMOS만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어요. 아까 봤듯이 이렇게 NMOS만 가지고 인버터를 구현하게 되면 이제 인버터가 구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NAND나 노아는 이거의 변형이죠. NMOS만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고 또 NMOS 중에서 인핸스먼트 모드와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FET를 다 배우고 나서 인버터 로직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텐데 로직을 구현하는 그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로지 인핸스먼트 모드의 NMOS만 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또 NMOS 중에서 인핸스먼트와 디플리션 모드 트랜지스터 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고 지금 배운 PMOS를 가지고 NMOS와 PMOS를 가지고 로직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MOS와 PMOS를 가지고 로직을 구현하는 로직을 CMOS 로직이라고 그러는 거죠. CMOS. 그죠? CMOS. CMOS 로직. 이제 NMOS와 PMOS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달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FET를 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P연기판이 있으면 P연기판에다가 N형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N웰이라고 합니다. 그죠? N웰 그래요. N형 우물. 그래서 N형 우물 속에다가 PMOS를 이렇게 만들고 P연기판에다가는 NMOS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NMOS를 만들고 여기다가는 PMOS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거 묶어가지고 여기를 아웃을 쓰고 여기 게이트하고 여기 묶어가지고 여기를 V 인으로 쓰고 여기 드레인에다가 VDD를 묶고 여기다가 접지시키고 그러면 이게 CMOS 로직이 됩니다. CMOS 인버터가 되는 거죠. 됐어요? FET에 대한 얘기는 다음 달에 할 테니까 조금 뒀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NMOS로 돌아와서 NMOS에 돌아와가지고 계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선생님 강의를 페이지 299페이지를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의문이 있던 학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적에 자 디플리션 영역 여기에서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이게 지금 NMOS니까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이 그림 가지고 합시다. NMOS에서 여기에 지금 디플리션 영역 아니 디플리션 영역 그러면은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전공도 없고 전자도 없다. 그리고 threshold를 넘는 순간에 여기서만 인버전 채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건 하나의 approximation이고 이 디플리션 영역에 전자와 전공이 존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의 경우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델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순간서부터 급작스럽게 여기 채널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스트롱 인버전이 되기 전에 위크 인버전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 전 단계에 이미 위크 인버전 단계에 NI 값보다 큰 약한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러프한 거친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일레보레이트한 좀 더 뭐라 할까요? 정확한 좀 더 어프락시메이션이 심하지 않은 그런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옥사이드 계면에서 우리가 지금 엔모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플리션이 된다 했어요. 여기까지를 W라고, X equal W라고 그러고 여기를 X equal 제로라고 그러면은 우리 배운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 성립되는 포아송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포아송 이퀘이션이 dx 스케일 d 스케일 psi 이퀄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q의 전공의 농도 빼기 전자의 농도 플러스 아이오나이즈드 도너. 지금 뭐 P타입 실리콘이니까 ND가 없긴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N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뭐 포아송 이퀘이션을 그대로 써놓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 모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P를 벌크에서의 농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Q psi 새로운 포텐셜 psi를 쓰자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전자의 농도는 벌크에서의 전자의 농도 익스포넨셜 KT분의 Q psi 이렇게 쓰자 그랬어요. 그죠? 이 식은 이미 알고 있죠? 한편 벌크에서 벌크를 우리가 뉴트럴 영역이라고 그러죠? 뉴트럴 영역. 왜 뉴트럴 영역이에요? 왜 뉴트럴 영역이에요? 얘가 포아송 이퀘이션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지금 최적 전압 밀도 로우잖아요. 그죠? 로우. 벌크에서는 최적 전압 밀도 로우가 0이죠. 그래서 뉴트럴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벌크에서는 벌크에서의 P를 P0라고 했죠. 빼기 N0 더하기 ND NA 이퀄 0예요. 그죠? 됩니까? 당연한 거죠. 새로운 거 없어요. 따라서 ND 플러스 NA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P0 더하기 N0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표현식이랑
요 식을 요 포화송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하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저 좌변 dx 스퀘어 d 스퀘어 사인은 dx의 d dx의 d 사이잖아요. 그죠? 두 번 미분하는 거 자체가. 그런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좀 재주를 피워 보세요. 이거는 dx d 사이 라고 쓰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쓸게요. d 사이라고 이렇게 쓰고 분자에 d 사이라고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분모에 t 사이 이렇게 써주면 뭐 달라지는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d 원래 있던 디퍼런셜 괄호 열고 dx d 사이는 원래 뭐 있던 그대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를 뭐라 그럽니까?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얘도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고. 그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좌변이 d 사이 d 2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요것도 2고 요것도 2니까 2제곱을 사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2배 d 2배에 2가 나오고 d 사이 d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따라서 dx 스퀘어 d 스퀘어 사이는 2분의 1에 d 사이 d 2제곱이랑 같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 식을 지금 유도한 요 식과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대입을.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본 것처럼 2분의 1에 d 사이 d 2제곱이고 우측은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q에 괄호 열고 p는 p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q 사이 그죠? 빼기 n은 n0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사이 얘 nd 빼기 na는 마이너스 p0 더하기 n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우변을 조금만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q에 괄호 열고 p0에 괄호 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 빼기 1 빼기 n0의 익스포넨셜 베타 프사이 빼기 1 괄호 닫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편의상 베타는 kt분의 q를 의미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디프 사이를 우변으로 넘겨요.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번 더 쓸까요? d e 스퀘어는 마이너스 입실론 s에 2q 괄호 열고 p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 빼기 1 빼기 n0에 베타 프사이 빼기 1 괄호 닫고 에 d 프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인테그랄 양변을 적분을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벌크에서부터 x까지. 벌크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얼마예요? 제로죠. x인 지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뭐 2죠. 2x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은 뭐가 돼요? 좌변은 2의 제곱이 되죠. 우변은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2배의 q 인테그랄 제로에서부터 사이 괄호 열고 p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 빼기 1 빼기 n0의 베타 프사이 빼기 1에 괄호 닫고 d 프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입실론 s분의 2배의 q 괄호 열고 이거 적분하면 p0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 0을 집어넣게 되면 더하기 베타분의 1 빼기 프사이. 두 번째 항은 n0에 베타분의 1에 2에 베타 프사이 빼기 베타분의 1에 빼기 프사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P0, 베타, 마이너스 요 세 개를 괄호 바깥으로 뺍시다. 얘랑 요 마이너스랑 베타를 다 바깥으로 빼요. 이렇게 되면 입실론 s에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죠. 베타를 뺐으니까 베타 2배 q의 p0 이렇게 되죠. 괄호 열고 2의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 빼기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베타 프사이 빼기 1 더하기 n0 나누기 p0 p0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여기 p0를 다시 곱해야 되죠. 여기는 2의 베타 프사이 빼기 베타 프사이 빼기 1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기를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를 주목을 해볼 것 같으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면 베타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입실론 s의
Q P0의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맞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게 되면 베타 대신에 KT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베타가 아까 KT분의 Q였잖아요. 그죠? 베타 대신에 이 베타가 KT분의 Q였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Q분의 KT 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 앞부분에 요놈을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가 루트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전히 Q, P0, 베타, 입실론 S 이렇게 되죠. 이어서 요거를 좀 주목을 해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참 베타 대신에 베타를 그대로 넣어주면 ES KT 분의 KT분의 Q니까 여기 Q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를 주목을 해볼 것 같으면 됐습니까? 선생님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요 베타 대신에 요거 집어넣은 거죠. 얘를 여기 집어넣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Q의 제곱에 P0에 입실론 KT 이렇게 되죠. 맞죠? 요거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뭔가를 봤더니 한번 써봅시다. Q제곱 P0에 입실론 SKT에 맞나요? 단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단위를 한번 맞춰보면 이게 지금 단위가 우울롱의 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농도니까 전국의 농도니까 뭐야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단위만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 또 이 입실론 S 얘의 단위를 유전율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Q는 C 곱하기 V이고 캡은 유전율 곱하기 면적 나누기 디스턴스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C는 Q를 V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유전율은 Q를 V로 나눈 다음에 D를 S로 나눈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유전율의 단위가 뭔가 하면 이게 쿨롱 퍼 볼트고 이게 센티미터고 센티미터의 제곱이니까 센티미터 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다 옮겨 쓰면 이게 뭐예요? 쿨롱 볼트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KT니까 일렉트론 볼트죠. 일렉트론 볼트니까 얘는 쿨롱 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쿨롱의 제곱이랑 쿨롱 지워지고 볼트는 볼트랑 지워지고 여기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3승에 여기 센티미터니까 결국은 얘의 단위는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Q제곱 P0를 ESKT로 나눈 이 양을 제곱근을 취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얘는 길이의 디멘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제곱근을 취해 가지고 역수를 취한 이 값을 하나의 랭스인데 이 랭스를 드바이 랭스라 그래요. 드바이 랭스. 드바이 랭스인데 홀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드바이 랭스이기 때문에 얘를 extrinsic Debye length for who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0 대신에 NI가 들어가면 intrinsic Debye length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extrinsic Debye length for holes 란 말 써요. 이걸 LD라 그래요. LD. 스퀘어 루트 이거의 역수죠. ESKT 나누기 Q 제곱 P0 얘를 extrinsic Debye length for whole 혹은 우리 책에서는 얘를 Debye screening length 이렇게 불렀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원래 우리의 이 식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 이거니까 양변을 스퀘어 루트를 취하게 되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이거의 제곱에 다시 이거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요 괄호 중괄호의 2분의 1승 되는 거 얘를 갖다 F 펑션이라고 합니다. F 펑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중괄호 부분 2의 마이너스 베타 프사이에 플러스 베타 프사이 빼기 1 더하기 N0의 P0 2의 베타 프사이 빼기 베타 프사이 빼기 1 이거의 2분의 1승을 우리가 F 펑션이라고 합니다. F 펑션.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dx의 d 프사인데 얘는 제곱근을 취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kt 나누기 q 드바이 랭스 LD분의 1의 f 펑션으로 표시됩니다. f 펑션은 사이의 함수고 뭐의 함수예요? n0 오버 p0의 함수죠. 오케이?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구해집니다. 이 펑션으로부터.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면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그다음에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는 양수가 돼요. 어떨 때? psi-s가 양수일 적에. 그죠? 일렉트릭 필드는 음수예요. 언제? 서피스 포텐셜이 음수일 때.
total semiconductor charge QS라고 그래요. QS는 QN 더하기 QD죠. 디플리션 차지와 인버전 차지 합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입실론 S의 ES가 되고, ES는 뭐예요? ES는 여기서 ES라는 거는 앞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 이 식에서 서피스 포텐셜을 넣었을 적에 일렉트릭 필드죠. 그죠? 그래서 ES는 아까 이 식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KT에 Q LD분의 1에 F에다가 베타 psi S를 넣었을 적에 F 펑션이죠. 이 F 펑션에다가 psi S를 넣었을 적에, 이걸 넣었을 적에 해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책 301페이지, 페이지 301에 그림 6-14를 보세요. 6-14를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뭔가면 방금 여러분이 유도한 일렉트릭 필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QS를 플롯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QS를 플롯했어요. 뭐에 대해서? psi S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여기에 이 지금 요 축, 여기 지금 psi S입니다. psi S. psi S. surface potential. 여기가 뭐예요? psi S가 0인 점이에요. 뭐죠? 플랫 밴드인 점이에요. 오케이. 플랫 밴드보다 왼쪽, 여기 뭐예요? psi S가 음수인 지점입니다. 어디가?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psi S가 양수인 지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까지가 이게 쭉 양수인데, 여기가 어떤 점이에요? 디플리션이 끝나고 위크 인버전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디플리션이, 여기가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는 데예요. 스트롱 인버전. 여기가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threshold죠. 이 그래프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threshold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면에 주로 디플리션 차지가 존재를 하잖아요. 디플리션 차지는 뭐에 비례하는 양이었어요?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양이었죠? 스퀘어 루트에.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펑션은 어떤 펑션이에요? 이런 펑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브가 리고러스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 펑션 가지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어떻게 나와요?
이런 펑션으로 나옵니다. 일단 threshold를 넘어서고 나면 이제는 인버전 채널이 생기게 되고, 인버전 채널, 그때 만들어진 전자의 농도가 뭐죠? 전자의 농도 NS는 무슨 꼴이에요?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Q psi S의 꼴이잖아요. 그죠? 전자의 농도가, 이 전자의 농도가 서피스 포텐셜의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니까 커브가 어떻게 증가해요? 익스포넨셜이 증가를 해요. 플랫밴드 조건보다 왼쪽, 여기가 뭐죠? 어큐뮬레이션이에요. 어큐뮬레이션 될 적에 전공의 농도는 KT분의 Q psi S, 조금 전에 쓴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수니까, 서피스 포텐셜이 음수니까 서피스에서의 홀 농도가 폭발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죠. 따라서 커브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세미컨덕터의 차지가 지금 본 것처럼 어큐뮬레이션 일적에는 지수함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트롱 인버전을 넘어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디플리션 구간에서는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 이러한 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